네, 안녕하십니까. 매체순환연소 기술에 활용될 산소 전달 입자의 계산적인 분석과 그리고 실험적인 분석의 연구를 맡게 된 영남대학교의 보석입니다. 앞서 발표에 앞서서 2022년도 충계 화공학회에 발표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CO2의 배출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CO2의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매체순환연소 기술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체순환연소의 기술의 이점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기존의 화석연료를 에어로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체순환연소 기술의 산소 전달 입자를 활용해서 연소를 함으로써 기존의 에어로 연소되었을 때 발생되었던 낙스의 배출량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CO2 포집 공정에서 기존의 낙스의 분리 공정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때 분리 공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 공정을 낙스의 분리 공정을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제거를 할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인 이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순환연소 기술에서의 산소 전달 입자의 이 중요성은 이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룹에서는 이 산소 전달 입자를 연구해 본 결과 스피넬 구조를 가진 이제 바이메탈릭 화합물이 구조적인 안정성과 그리고 반응성에도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테이셔널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에너지가 낮은 것들이 이제 그만큼 산소 전달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 이제 망간을 베이스로 한 스피넬 구조와 이제 철을 베이스로 한 스피넬 구조가 다른 물질들에 비해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산소 전달력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중 저희는 망간을 베이스로 한 COMN2O4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계산을 진행을 해보였습니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의 COMN2O4의 모습입니다. COMN2O4에서는 이제 100 표면과 111 표면의 이제 연구가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더 이제 연력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이제 100를 가지고 CH4가 이제 표면에 흡착되고 그 뒤로 이제 풀 옥시데이션 되는 과정을 이제 키네틱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과정을 이제 DFT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이제 CH4가 표면에 흡착되었을 때 표면에서는 세 가지의 액티브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보시면은 빨간색은 이제 산소이고 주황색은 불이고 보라색은 망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액티브 사이트에 대해서 CH4의 흡착 에너지를 분석을 해본 결과 망간 사이트에서의 흡착 에너지가 가장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CH4가 표면에 흡착이 될 때 망간 사이트에 우선적으로 흡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CH4가 표면에 흡착된 이후에 이제 풀 옥시데이션 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화 시킨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째로 지금 CH4가 망간 사이트에 흡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뒤로 이니셜 CH 본드가 끊어지면서 근처에 이제 옥시전과 하이드로젠이 결합을 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CH3, CH2, 그 다음에 CH 그리고 4개의 OH와 하나의 CO로 이어지는 그런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방금 보셨던 이제 애니메이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CH4가 이제 일반적으로 CH4가 옥시데이션 될 때의 반응 결정 단계다라고 하는 부분은 CH4가 이니셜 CH 본드가 끊어지는 그 스텝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CH 본드가 첫 번째 CH 본드가 끊어질 때의 배려 에너지가 가장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제 COMN2O4의 옥시데이션 과정에서 이를 살펴본 결과 에너지는 이제 145kJ/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반응 결정 단계가 아니라 반응이 쭉 진행되다가 이제 CHO에서 CO로 넘어가는 패스웨이에서 배려 에너지가 이제 211.6kJ/몰로 이는
앞서 이제 이니셜 CH 본드보다 본드 클레버레이지보다 더 높은 배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는 반응 결정 단계다, 키네틱적인 반응 결정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각 스텝마다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와 이니셜 스테이트의 에너지 레벨 차이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스텝을 연력학적인 반응 결정 단계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CuMN2O4에서 옥시데이션 과정에서 CH3O에서 CH2O로 가는 패스웨이가 이제 델타 에너지가 가장 높음으로써 이는 연력학적인 반응 결정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촉매 반응과는 다르게 산소 전달 입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면의 산소 전달력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표면으로 산소가 보충되는 옥시전 디퓨전되는 그런 상황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서브 레이어에서 이제 표면으로 올라올 때 산소 디퓨전의 이제 배려 에너지를 계산해본 결과 이제 129.7kJ/몰임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더 나아가서 서브 레이어에서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표면 내에서 산소가 디퓨전되는 배려 에너지를 계산을 해본 결과 92.3kJ/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옥시전 디퓨전 배려 에너지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CH4가 옥시데이션 될 때 들었던 그 배려 에너지 211.6kJ/몰보다 이제 현저히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CuMN2O4가 산소 전달 입자로서의 이제 활용을 하게 됐을 때 반응 결정 단계에 이제 도미넌트하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옥시전 디퓨전이 아니라 산소의 전달, 이제 표면에서부터 산소가 이제 전달되는 산소 전달력이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산소 전달력을 높이고자 도핑 스트래티지를 이제 활용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4주기의 트랜지션 메탈을 표면에 도핑을 한 이후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키네틱적인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과 연력학적인 반응 결정 단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적인 계산적인 스크리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이 낮은 것이 그만큼 산소 전달력이 높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니켈과 버라듐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도핑 메테리얼보다 훨씬 더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저희는 이를 추가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TGA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조된 시료를 이제 XRD 이제 그래프에 찍어본 결과, XRD 실험을 진행한 결과 니켈과 브라듐을 도핑한 CuMN2O4에서는 기존에 있는 CuMN2O4보다 피크가 시프트된 게 크게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표면의 그만큼 표면 구조에 영향력이 끼치지 않았다. 그 스피넬 구조의 형상을 잘 유지한다. 그 말은 즉슨 도핑이 잘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를 가지고 옥시전 트랜스퍼 레이트의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매체 순환 연소에서의 이제 산소 전달 입자는 로서의 이제 활용에 옥시데이션 부분에서는 크게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따라서 실질적으로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리덕션의 상태에서의 이제 산소 전달 입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리덕션에서는 니켈을 도핑한 CuMN2O4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uMN2O4보다 높은 이제 산소 전달 이제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이제 계산했던 거는 반대로 이제 버나듐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버나듐 같은 경우는 기존의 CuMN2O4보다 더 낮은 이제 산소 전달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추가적인 계산적인 계산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보시게 되면은 니켈과 버나듐이 도핑되었을 때에 산소가 CH4가 옥시데이션 될 때의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니켈을 도핑했을 때의 CuMN2O4에서는 옥시전이 서브레이어에서 표면으로 디퓨전되는 과정에서 이제 발열 반응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는
연력학적으로 이제 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나둠 같은 경우는 엔도톨믹한 형태를 띠면서 연력학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버나둠이 도핑되었을 때 CH4가 옥시데이션을 되면서 옥시데이션 될 때 옥시데이션 되는 과정은 되게 빠르게 일어나지만 그만큼의 산소로서의 산소 공급이 이 버나둠이 막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면에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산소의 이제 표면 산소 전달력도 좋을 뿐더러 그만큼 산소의 공급 능력도 뛰어나다고 확인이 돼서 추가적으로 계산을 진행을 해본 결과 니켈이 도핑이 되었을 때 벌크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 표면에 CuMn2O4 표면에 위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앞서 모든 했던 과정들이 설명이 되는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촉매 이제 도핑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산소 전달 입자로서의 계산적인 분석을 할 때 이제 표면 반응에서 표면 반응뿐만이 아니라 옥시전 디퓨전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NRP에서 이제 영구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고 오하이오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이제 툴을 지원받아서 계산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팅 파워를 많이 써서 열심히 계산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나중에 이 결과를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세요? 일단은 이게 사실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이 중간중간에 패스웨이들이 이제 CH2O2로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많은 메커니즘을 이제 연력학적으로 많은 메커니즘을 고려해서 이제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험에서 이제 합성이 잘 안 되는 페롭스카이트 같은 그런 물질들을 이제 합성할 때 합성을 하기 전에 이제 계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먼저 진행을 함으로써 그만큼 촉매 성능을 이제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런 형태의 연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을 나중에 촉매 개선하는데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분석별로 경향성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를 공유해 주셨는데 이게 뭐 어디 나와 있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어떤 문헌치와 비교하거나 했을 때 트렌드가 잘 맞다던가 그리고 밸류가 뭐 그 근처에 있다던가 하는 자료가 있나요? 문헌과는 사실 CM2O4에서의 이제 도핑 스트래티지를 하는 문헌은 크게 많진 않아서 이렇게 비교는 하지 않았던 걸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